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못 말리는 기아 김도영. 아직 안 나가도 되는데 국제 유망주 6위의 생각은 달랐다. 너무 소중한 기회였다. 기아 타이거즈가 22일 일본 오키나와 코자 신킨 스타디움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대회 첫 연습 경기에서 대부분의 주전들이 빠졌다는 소식이네요. 이 경기에서는 기아의 고참 선수들인 최형우, 양현종, 나성범, 김선빈 등이 스프링 캠프 후반에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었군요.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주전 선수들이 점차 실전 감각을 키워가며 준비하는 과정이 흥미롭네요. 이런 연습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각 선수들의 경쟁을 살피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기아 타이거즈의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는 철저히 정규 시즌 개막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하는 전략이죠. 주전 선수들은 무리하게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서서히 몸을 만들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벤치 멤버들에게는 실제 경기에 출전해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죠. 그래서 스프링 캠프가 진행될수록 주전들의 출전 비중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선수들은 체력과 기술을 다듬고 백업 선수들은 경기 경험을 쌓으며 시즌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팀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흥미로운 건 간판 스타 김도영이 3번 3루수로 정상 출전했다는 점이다. 김도영은 1회 볼넷, 3회 좌전 안타, 5회 3루 땅볼로 물러난 뒤 5회 말 수비부터 박민으로 교체됐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김도영은 당연히 출전을 자청했다. 이범호 감독의 스타일상 주전들은 자율권을 꽤 행사한다. 맞습니다. 기아가 이번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실전 경기를 단 5경기만 치른다는 점은 상당히 적은 편이죠. 작년과 비교해 경기가 줄어들면서 선수들에게는 그만큼 더 중요한 기회가 되겠네요. 특히 김도영처럼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은 본인의 몸 상태가 좋다고 느낄 때 추가적인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더 많이 출전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에게는 연습 경기에서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경기에 나가는 게 효과적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연습 경기 출전을 원하는 선수들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실전에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잘 준비시키고 싶어하는 선수들의 의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아팀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선수들의 적극적인 출전은 팀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의 도전 정신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번 연습 경기에서 히로시마 도요카프는 기아가 맞붙은 유일한 일본 팀이라서 그 의미가 더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일본 투수들을 상대로 한 경험은 분명 김도영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도전적인 마음가짐이 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비록 히로시마도 베스트 멤버는 아니었지만 일본의 수준 높은 투수들과 맞붙는 경험은 그 자체로 값진 기회죠. 김도영 선수처럼 도전적인 자세로 연습 경기를 뛰는 선수는 팀에도 큰 자극이 될 겁니다. 특히 그런 의지를 가진 선수가 경기에 나설 때마다 다른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도영의 목표는 단지 연습 경기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규 시즌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가 될 테니까요. 김도영 선수가 팬그래프의 국제 유망주 랭킹에서 6위에 올랐다는 소식은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그만큼 그의 재능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팬그래프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도영의 특유의 재능은 매우 빛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재능을 더욱 가꿔나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좋은 툴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언을 받은 셈이죠. 김도영이 언젠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 KBO 리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투수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타자의 수준도 훨씬 높고 투수들의 구속이나 변화구 수준도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김도영이 그 환경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더 많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향이나 도전 정신을 보면 그런 수준 높은 경쟁에서도 충분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KBO 리그에서의 활약을 넘어 더 큰 무대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김도영처럼 유망한 선수에게는 기회가 있을 때 수준 높은 일본 투수들과 맞붙는 경험이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연습 경기라 부담 없이 여러 타석을 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죠. 그런 환경에서 실제 게임 감각을 익히고 동시에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고난도의 상대와 맞붙으면서도 자신의 운동 능력과 기능적인 강점을 유지하는 것이죠. 김도영이 일본 투수들을 상대할 때도 단순히 실력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시즌 중에도 더 높은 수준의 투수들과 대결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맞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보며 앞으로 김도영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네요. 올해는 국가대표팀이 나가는 국제대회가 없고 올 시즌 후에도 평가전 등 예정된 국제 경기 일정이 없다면 김도영에게 22일 히로시마전이 사실상 해외팀과 맞붙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팀, 특히 다른 나라의 투수들과 맞붙는 경험은 매우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가 김도영에게는 중요한 쇼케이스 무대가 된 셈이죠.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은 김도영에게 또 다른 중요한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WBC는 단순한 국가 대항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야구 대회이기 때문에 김도영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능력을 세계 무대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야구 입장에서도 김도영의 활약이 꼭 필요할 시점입니다. 그가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고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한국 대표팀의 공격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그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처럼 김도영에게는 큰 도전이자 한국 야구에게도 중요한 무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번 시즌 준비 과정에서 더욱 집중해서 자신을 갈고 닦고 있을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의 2024 시즌 활약은 정말 경이롭네요. 타율 0.347, 38홈런, 109 타점, 143 득점, 40도루라니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어내요.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잘 치고 잘 뛰는 선수로 찬스를 만들고 기회가 왔을 때 해결하는 능력은 타이거즈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종범 선수와 비교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네요. 이종범 선수가 그랬듯 김도영은 타격뿐 아니라 주루에서도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종범 선수의 재림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그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김도영이 계속해서 이런 활약을 이어간다면 타이거즈의 미래뿐 아니라 한국 야구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만들어낸 기회를 해결하는 능력과 리더십은 정말 중요한 자산이죠. 이런 선수가 팀에 있다는 건 팬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의 타순 배치에 대한 고민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을 감안할 때 2번과 3번 타순 모두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2번에 배치하면 상대 투수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고 빠른 발과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찬스를 만들 수 있겠죠. 특히 2번 타자 역할은 득점을 올리거나 후속 타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김도영처럼 찬스를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적합합니다. 2번에 배치되면 타순을 돌며 끊임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3번에 놓으면 타점 생산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3번 타자는 보통 중심 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김도영처럼 상황에 맞게 타격할 수 있는 선수가 이 자리에 있으면 팀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능력이라면 주자가 있을 때 타점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과거 이종범 선수가 1번에서 리그를 지배했듯이 김도영도 중심 타선에 배치해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의 빠른 발과 타격 능력은 1번, 2번, 3번 어디에 두어도 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결국 감독님은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와 경기 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타순을 고민할 텐데 김도영처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택지는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말이 정말 깊이가 있네요. 단순히 옳고 그름보다는 상대를 어떻게 더 힘들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이죠.
김도영의 위치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팀 전체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도영이 주자로 나가서 뒤따르는 타자들 패트릭 위즈덤, 나성범, 최형우가 강력한 타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면 상대 투수는 그만큼 더 압박을 느끼겠죠. 김도영의 빠른 발과 도루 능력도 그런 상황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자 1에서 2명이 있을 때 김도영이 중심 타선에서 공격을 이끌어 간다면 그의 타격 능력과 상황 판단력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배치가 상대에게 더 큰 위협이 될지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결국 김도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타선의 흐름과 상대의 부담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만큼 감독이 강조하는 대로 무엇이 상대에게 더 무섭고 부담이 될지를 고려한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도영 같은 다재다능한 선수를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고민은 팀의 승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김도영을 3번 타순으로 보고 시작했으나 스프링 캠프를 치르면서 다른 가능성도 고려한 이범호 감독의 전략이 흥미롭네요. 초반에는 김도영을 3번으로 배치하면 중심 타선에서 타점 생산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캠프 중에 그를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면서 테이블 세터로서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테이블 세터 역할을 맡게 되면 김도영이 주자가 없을 때도 자신만의 능력으로 상황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기대될 수 있죠. 그의 빠른 발과 상황 판단 능력은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기아가 타격력에서 깊이가 있는 팀이라 김도영이 반드시 중심 타선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죠. 나성범, 최형우, 위즈덤 등과 같은 타자들이 있는 만큼 김도영이 2번이나 1번에 있을 때 그 뒤를 받쳐주는 타자들이 잘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김도영의 다재다능함과 기아의 타선의 깊이를 고려하면 감독이 타순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그의 역할을 테이블 세터로 활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중심 타선에서 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타선에서 어떤 자리든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범호 감독의 말처럼 김도영의 타순 결정은 실전에서 그가 어떻게 경기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를 통해 실제 경기에서 김도영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의 컨디션이나 타격감을 반영해 최적의 타순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잘 맞을 때는 한 번이라도 더 치면 좋다는 말처럼 김도영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 기세를 이어가게끔 타순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반대로 슬럼프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그때 김도영의 상태에 맞춰 타순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독과의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실전 경기가 가까워졌으니 김도영 역시 스스로의 몸 상태나 컨디션을 잘 파악하면서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타순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 잘 준비해야 할 시점이네요. 김도영에게 맞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기대됩니다. 맞아요. 결국 잘하는 선수는 어디 놓아도 잘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례가 멜 로하스 주니어죠. 2024년 KT에서 리드오프로 나서면서도 타율 0.329, 32홈런, 112타점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어떤 타순에 배치되든 그만의 역할을 확실히 해냈습니다. 리드오프 역할을 하면서도 홈런과 타점을 기록하는 선수라니 그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팀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김도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가 2번, 3번 혹은 다른 타순에 배치되든 그만의 타격 능력과 주루 능력은 언제나 빛을 발할 겁니다. 실제로 김도영은 어떤 타순에서든 찬스를 만들거나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감독이 타순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더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김도영이라는 선수의 능력이 결국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겠죠.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은 타순에 관계없이 항상 팀에 도움이 되는 활약을 펼치니 김도영 역시 타순의 변화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말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로하스를 선두 타자로 만나는 것과 주자가 있을 때 상대하는 것의 데미지 차이처럼 타순 배치나 경기 중 상황에 따라 상대팀에 미치는 압박이나 효과는 확실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선두 타자일 때는 상대 투수들이 경기를 시작할 때 긴장감을 느끼는 한편, 주자가 있을 때는 투수와 수비 모두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되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타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전략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팀에는 잘 치는 선수, 빠른 선수도 많다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아처럼 여러 유능한 타자들이 있는 팀이라면 타순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각 선수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 빠른 선수가 앞에 있을 때는 그 선수를 활용해 도루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잘 치는 선수가 뒤를 받쳐주면 득점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감독이 말한 대로 어차피 정답은 없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각 경기마다 상대 투수, 선수들의 컨디션, 경기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을 하여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김도영처럼 다재다능한 선수를 갖고 있는 만큼 그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팀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 정말 핵심입니다. 김도영이 2번에 배치되든 3번에 배치되든 그가 상대 투수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팀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죠.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김도영은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수비와 투수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팀이 이길 수 있도록 거기 맞게 최선의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처럼 감독의 역할은 팀 전체의 전략과 선수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김도영처럼 다재다능한 선수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팀의 승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테니까요. 결국 김도영이 어떤 타순에 들어가든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자리를 잘 활용해 팀에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감독이 그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 팀의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